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육아포커스 이보연입니다. 자발적으로 결혼을 안 하는 것을 비혼이라고 하죠. 비혼주의를 선언하는 2030 세대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비혼을 결심하는 시대가 아니고 결혼을 결심하는 시대가 온 것 같은데요. 비혼의 이유는 비단 경제적인 문제 때문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개인의 커리어에 대한 존중이 높아졌고 개인의 성공보다 가족의 안위만을 보고 달려온 부모님 세대의 희생을 대물림하지 않으려는 것도 이유라고 할 수 있죠. 설날 같은 명절이 오면 가족에 대해 생각할 기회가 많아지는데요. 여러분께서도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겨보시기 바라며 2월 11일 저녁 육아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한 이후 성인 10명 중 4명은 각종 이유로 응급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응급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공공보건의료진흥원이 작년 11월과 12월 성인 2천여 명을 설문한 결과 코로나19 발생 후 응급치료를 받지 못한 적 있다는 응답이 39.6%에 달했습니다. 그 이후로 29.1%가 확진자 접촉이 우려돼서라고 답했고 23.6%는 응급실이 폐쇄돼서 14.5%는 의심 증상이 있어서라고 응답했습니다. 건강검진을 미룬 사람의 77.8% 역시 확진자 접촉이 걱정돼서 활동을 자제하기 위해서였다고 답했습니다. 서울시는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으로 3곳을 지정했습니다. 이미 환자를 받기 시작한 곳은 2곳. 기존 환자들은 다른 병원으로의 이동이 불가피합니다. 일부는 다른 병원에 가신 분도 계시고 저희가 송파점이 있기 때문에 송파점으로 일부는 가셨고요. 갑자기 수백 명의 환자가 내쫓길 상황에 처하자 병원에 호소문이 붙기도 합니다. 아직 환자를 받지 않고 있는 한 전담 요양병원은 의료진들의 격렬한 반발이 알려지면서 대응조차 꺼리는 상황. 원장님 지금 바쁘셔가지고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병원 의료진들로선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코로나 관련 의료 행위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전담 요양병원 지정 자체가 졸속이고 탁상 행정이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요양병원은 사실상 치료 기능은 그닥 없단 말이죠. 시스템적으로 병실도 1인실이고 음압이 되면서 감염병이나 중환자 치료 경험 전문 인력이 있고 탁상 행정이라고 한 얘기가 그래서 그런 거죠. 전담 요양병원 내 의료진이 턱없이 부족할 것이란 지적이 처음부터 제기됐지만 마땅한 대책은 없습니다. 인력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될까요? 중수본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그 부분은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담 요양병원으로 지정된 곳들은 지인 등을 통해 어렵게 간병인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부가 올해 학교별 학년별 등교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등교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신학기 개학과 수능도 예정대로 실시할 방침입니다. 올해 신학기부터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 2학년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 교내 밀집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년별로 150명씩 전교생이 900명인 초등학교라면 1, 2학년 300명은 기본적으로 등교하고 나머지 600명에 대해서만 3분의 1 이하인 밀집도 원칙을 지키는 식입니다. 현행 거리두기 2단계인 비수도권은 사실상 전면 등교를 실시할 수 있지만 거리두기 2.5단계인 수도권은 이전처럼 현행 교내 밀집도 3분의 1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수학교와 인원 기준을 400명 이하로 완화한 소규모 학교 등은 2.5단계에도 밀집도 적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고등학교 3학년은 지난해처럼 매일 등교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지난해 매일 등교 원칙이었던 고등학교 3학년은 전년 기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되 교육청이 지역과 학교 상황에 맞게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인력 5만 명을 배치해 학교 방역을 강화하고 초등 1학년에서 3학년 과밀학급에는 기간제 교사 2,000명을 투입해 기초학력 저하도 막을 계획입니다. 초등학교는 수행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고 중학교 1, 2학년은
거리두기 3단계일 때 성적을 산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개선된 인프라 속에서 실시간 쌍방향 소통 중심의 원격 수업을 확대하고 여기에는 콘텐츠를 활용한 실시간 채팅 대화도 포함됩니다. 정부는 신학기 개학을 오는 3월 2일부터 대학 수학능력 시험은 11월 18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초등 저학년을 중심으로 등교 확대에 방점을 찍은 교육부. 돌봄 공백 속에 마음을 졸여온 학부모들은 일단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다시 학교로 몰리면 교내 감염 가능성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됩니다. 이렇다 보니 학부모들 사이에선 온라인 수업을 받을지 등교를 시킬지 선택권을 넓혀달라는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잇따라 올라오고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논쟁이 뜨겁습니다. 공간이 확보가 안 된다는 얘기는 좀 들었거든요. 온라인으로 좀 양질의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교육부는 원칙적으로 등교 선택권은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가정학습도 교외체험학습 사유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별로 34일에서 60일까지 출석 인정이 가능하다며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인데다 결석이 더 길어질 경우 아동학대나 방임 등 문제를 놓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정 체험학습을 통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외에 기본적으로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선택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염병의 확산 정도나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교육부는 등교 확대 추진은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한 만큼 방역 인력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신학기부터 초등학교는 전반적으로 등교가 확대되지만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지난해와 등교 양상이 크게 다르지 않을 전망입니다. 원격 수업에 따른 학습 격차가 여전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지난해 2학기 원격 수업 관련 설문조사에서 전국 초중고 학부모와 교사의 60% 이상은 학습 격차가 커졌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초등학교 저학년생들은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부가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은 신학기부터 거리두기 2단계까지 매일 등교가 가능하도록 한 이유입니다. 좀 더 안정적인 학사 운영과 교육과정 구현을 위해 등교 수업은 철저한 방역하에 자율적이고 탄력적인 학생 참여 수업을. 반면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기존처럼 밀집도 적용을 받아 격일 등교 같은 퐁당퐁당식 등교가 예상됩니다. 고3을 매일 등교하도록 권고한 만큼 과밀학급 고등학교의 학생들은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격주 등교를 하거나 아예 가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지난해처럼 사교육 의존도가 커지며 특히 저소득층을 중심으로는 학습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하는 이런 방식보다 기술적으로는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AI 활용 교육이 있긴 하거든요. 중고등학교는 안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빨리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부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소규모 보충 수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등교 수업만큼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엄마의 손을 잡고 학교를 찾은 아이들. 2021학년도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동들입니다. 이달 전국 초등학교에서 예비 소집일을 가진 가운데 100명이 넘는 아동들이 예비 소집에 불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초등생 예비 소집에 불참한 아동은 전국에 모두 133명으로 이 중 58명은 소재 확인이 여전히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비 소집에 불참한 아동 133명을 지역별로 구분하면 경기 남부가 28명으로 가장 많고 인천 19명, 충남 16명 등 순입니다. 지자체들은 아동들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아이들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에도 소재가 불분명한 58명 중 40명은 해외에, 18명은 국내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정확한 상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아동학대 피해 가능성도 열어두고 구체적인 소재 등을 파악 중입니다.
초등학교 예비 소집에 불참하고 아직도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 중에는 일부 가정폭력 등에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경찰과 교육기관 등이 긴밀하게 협조해서 소재 불명 아동을 빨리 찾아내야 되고, 경찰은 해당 아동들을 찾은 이후에도 관련 기관 등과 협의해 지속적으로 안전 여부를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한 해 국내에서 거주지를 옮긴 이동자 수는 773만 5천 명으로 2015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이동자 수가 2019년보다 63만 1,000명이나 많았는데 전년 대비 증가율만 보면 21년 만에 가장 큰 폭이었습니다. 인구 이동은 산업화나 고령화가 어느 정도 진척되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우리나라도 2000년대 중반 이후 줄곧 감소했는데 지난해의 경우는 이례적이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우선 2018년 강력한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2019년 인구 이동자 수가 43년 만에 가장 적었던 기저효과도 있고 지난해 집값 상승에도 2030의 패닉바잉 현상 등이 나타나며 주택 매매가 1년 전보다 59% 늘어난 것 등이 꼽힙니다. 크게 증가한 이유는 주로 이제 주택 매매나 전월세 거래 등 주택 사유로 인한 이동이 많이 증가한 데 따른 영향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주택 문제로 집을 옮긴다는 이들이 300만 5천 명으로 전체 이동자의 38.8%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습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마무리되고 2017년부터 이사를 나간 것보다 들어온 사람이 더 많아진 수도권의 순유입 규모는 8만 8천 명으로 14년 만에 최대치였습니다. 경기는 16만 8천 명이 늘어 순유입이 가장 많은 시도였고 반대로 빠져나간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6만 5천 명이 순유출된 서울이었습니다. 서울 전출자 65.4%가 경기로 갔고 경기 전입자의 53.4%가 서울에서 온 것으로 나타나 서울의 집값 상승세에 경기로 보금자리를 옮긴 상황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혼인과 혈연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는 가족이란 범위를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1인 가구 증가 등의 변화에 맞춰 기존의 사회적 통념도 이제는 좀 달라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현행법이 보는 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민법은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 자매,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형제 자매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관할법인 건강가정기본법에선 가족을 혼인과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 단위라고 정의합니다. 하지만 1인 가구 증가 등 변화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 가족에 대한 인식도 조금은 다양해지는 모습입니다. 지난해 여성가족부 조사에서 혼인과 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생계와 주거를 같이 공유하면 가족이라는 데 동의한다는 응답은 70%에 달했고 통계청 조사에선 약 60%가 비혼 동거에 동의한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현실 변화에 맞춘 가족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정부가 가족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합니다. 비혼 동거인이나 위탁가정 돌봄 아동 등 다양한 형태를 가족으로 인정하고 이들이 각종 제도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현행 가족 관련해서 어떤 법적 개념이나 정의 이런 것들, 법률은 혈연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확장을 해서 다양한 가족을 포용할 수 있도록 여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을 공청회에서 공개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친 뒤 오는 3월 확정된 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만 사회적 합의뿐 아니라 각종 관련 정책 예산도 광범위하게 검토해야 하는 만큼 장기적 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3만 7천여 마리의 산란개를 사육 중인 경기도 화성의 한 농장입니다. 농장 입구에 살처분의 부당성을 알리는 현수막이 여러 장 걸려 있습니다. 한 달 전 반경 3km 내 또 다른 산란개 농장에서 AI가 발생해 방역당국이 살처분을 명령하자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사육 환경 등에 대한 고려 없이 거리만을 근거로 살처분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병에 잘 안 걸리게 튼튼하게 그렇게 기르는 사육 방법을 써서 길러오고 있습니다. 예방 접종도 철저히 하고 차단 방역을 잘 해서 이제 외부로부터 또 병이 들어오지 않게 이렇게 기르고 있는데, 실제로 이 농장은 좁은 케이지에서 밀식 사육하는 일반 농장과 달리 닭을 방목해 친환경적으로 키우고 있고 외부와의 접촉도 철저히 차단한 채 방역하고 있습니다. 또 인근 농장에서 AI가 발생한 이후 매일 검사를 시행해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지침을 근거로 살처분을 요구하고 있고 계란 반출도 막아 창고에는 60만 개가량의 계란이 쌓여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예방 백신으로도 AI 확산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다며 살처분 중심의 방역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살처분을 할 때 비용이 많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윤리적인 문제도 있고 이제 환경 오염도 심하고요. 백신을 병행을 해서 정책을 다시 디자인을 하는 게, 농장 측은 경기도에 살처분 취소 행정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로 급등한 달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공급량을 늘렸지만 달걀 가격은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축산물 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1월 29일 기준 특란 30개 한 판의 소비자 가격은 전날보다 97원 오른 7,350원으로 사흘새 8.7% 급등했습니다. 과일 가격도 올랐습니다. 지난 29일 기준 후지 사과 상품 10개 소매 가격은 33,511원으로 평년보다 만원 이상 높았고 신고배 상품 10개 소매 가격 역시 47,808원으로 평년보다 16,000원가량 높았습니다. 이번 순서는 설 연휴를 맞아 특별히 준비한 내 아이를 위한 동화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도 깜찍하고 귀여운 어린 친구들의 동화 구현 모습 감상해 보시죠. 천하무적 가시온 숲속 동물 나라에 고슴도치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아, 심심해. 뭐 하고 놀지? 도치야, 너도 가시옷을 반짝반짝 닦는 건 어떠니?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친구들이 놀리는 가시옷 전 안 닦을래요. 또치는 딱딱한 가시옷이 부끄러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또치는 몰래 집을 나섰어요. 오늘은 저 건너 숲까지 가봐야지. 언덕 너머 큰 숲에는 신기한 게 참 많아요. 꼬물꼬물 아기벌레, 새콤달콤 라면에 꼬마야, 어디로 가니? 참나무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어요. 저 숲 안쪽이요. 얘야, 거기. 또치는 숲 안으로 신나게 걸어 들어갔어요. 이렇게 신나는 곳은 처음이야. 풀냄새도 좋다. 그때 갑자기 큰 늑대가 나타났어요. 감히 누가 이 늑대님의 숲에 들어왔지? 저는 배고픈데 잘 됐다. 늑대는 입을 뚜악 벌렸어요. 어여여, 거기에 들렸어. 너무 아파.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 또치는 할머니를 부둥켜 안았어요. 할머니, 가시옷 정말 최고예요. 가시옷 덕분에 또치는 천하무적이 되었대요. 노래 잘하는 양. 내일은 학교에서 노래자랑을 하는 날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인 준이는 노래에 자신
자신이 없었어요. 아하! 무언가 생각한 준이는 약국으로 달려갔어요. 아주머니, 노래 잘하게 하는 약 주세요. 뭐? 노래 잘하게 하는 약? 네! 내일 학교 노래자랑에 나가야 하거든요. 그래? 그럼 잠깐만 기다리렴. 준이는 정말로 그런 약이 있다는 말에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어요. 이건 노래를 잘하게 하는 아주 귀한 약이야. 이 약을 먹고 난 다음에 노래를 30번 불러야 해. 30번씩이나요? 그럼 꼭 30번이야. 약봉지에는 노란 알약 2알이 들어있었어요. 준이는 약을 먹고 너하고 나는 친구 되어서 사이좋게 지내자. 10번, 20번, 30번 연습한 준이는 이제 노래에 자신이 생겼어요. 다음날 드디어 학교에서 노래자랑이 시작되었어요. 모두들 열심히 노래를 불렀지요. 드디어 준이 차례가 되었어요. 준이는 너무 떨렸지만 노란 알약을 먹고 열심히 연습했으니 걱정하지 말자고 다짐하고 최선을 다해 불렀어요. 누가 1등을 했을까요? 학교를 마치고 준이는 곧장 약국으로 달려갔어요. 아주머니! 저 1등 했어요! 아주머니가 주신 노란 알약 때문이에요. 그래? 정말 축하한다. 그런데 준이야, 그건 노란 알약 때문이 아니라 30번의 연습 때문이었어. 아주머니는 노란 알약이 들어있는 약병을 보여주셨어요. 약병에는 종합영양제라고 적혀 있었어요. 준이야, 중요한 것은 뭐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란다. 자신감. 알겠지? 맑고 푸르른 6월, 학교 노래자랑에서 1등을 한 준이는 무엇이든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어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 11월 인구 동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출생아 수는 2만 85명으로 집계됐으며 전년 동월 대비 15.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자 수는 25,669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 증가했습니다. 혼인 건수는 18,177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11건, 1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혼 건수는 8,876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3.5% 감소했습니다. 네, 내일은 설날입니다. 정말 즐겁고 신나야 할 설날인데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19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지난 2월 1일부터 설 연휴가 끝나는 14일까지를 설 특별 방역 대책 기간으로 지정해
고향 친지 방문과 여행 자제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조용하고 침착하게 이번 설 연휴를 보내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저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4일에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설날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육아방송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